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고전에서 마음을 찾다, 마음과 인성론 중심의 사서이해. 오늘은 2장에 대해서 임원 교수님한테 여쭤볼 예정입니다. 예. 오늘의 그 목차는 많은 분들이 그냥 무심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정작 답변을 찾아볼 때에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인 유교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선생님이 써주신 책에 이제 유교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유를 근본 종지로서 가르치고 배우는 신념, 가치, 이념, 제도의 체계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유교 안에 있는 유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요. 유계를 전문으로 가르치는 교육자에서 출발하여 공자가 시서예악을 산정하여 학파를 개창한 이래 천지인의 원리에 통달하여 국리 정심을 통한 수기치인, 내성외양의 이념을 구현하려 한 선비, 학자, 군자들을 지칭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조금 이해를 해본다면 어떻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선생님? 이제 유교할 때 이제 교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유교에서 교는 꼭 이제 서양적인 의미에서 이제 종교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요, 이제 글자 그대로 하면은 이제 유교할 때는 이제 그 불교, 뭐 기독교 뭐 이렇게 한다면은 기독교 한다면 유태교는 이제 좀 민족적인 거지만은요, 기독교, 불교, 유교, 도교 할 때는요, 뭐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이지, 너무 쉬운 말이지만은 도교는 가장 중심되는 것이 도거고요. 뭐 불교는 이제 부타, 뭐 깨달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유교 그러면은 유를 티칭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유를 티칭하는 거니까는 그러면은 유가 무엇이냐가 제일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유가 무엇이냐는 중요한 건데 이제 그 가장 오래된 책부터 현대까지 이제 유라는 말에 이제 용례가 있어요. 용례를 보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제사를 전문으로 하는 술사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육례로서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뭐 그 뒤로 또 오면은 이제 통청지인왈 유라, 그죠? 천지인의 정통한 사람을 뭐 유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또 뭐냐면은 육례로서 시골에서 가르치는데 또 이 사람을 가르쳐서 교육자이자 또 정치가로서 또 기술해놓은 구슬도 있고요. 뭐 이런저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용례를 이제 전부 다 보면은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초창기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시서예라고 하는 것이 좀 확립되기 이전에, 혹은 공자가 이제 어떤 학당을 세워서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그 가르침을 베풀기 이전에는 이제 뭐 어쨌든 간에 그 고전에서 보면은 유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데 뭐로 가르치냐, 육례로서 가르친다. 그때 육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먼저 이제 예악 사어 서수로서 이제 인간이 해야 할 도리를 가르쳐 주는 사람, 이제 그런 교육자, 일반적으로 이제 교육자, 혹은 이제 그 전에는 보면은 또 꼭 교육자라기보다는 뭐 제사를 전문적으로 지내는 사람, 뭐 이렇게도 이제 볼 수도 있지만은요, 이제 그런 거는 차치하고, 이제 이 유교라는 말이 정식적으로 확립되었을 때, 그죠? 봤을 때는 이제 육례를 전문으로 가르치는 이제 교육자로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공자가 이제 일반적으로 시서예악을 산정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공자는 이제 제자들을 뭐로 가르쳤냐? 시서예악으로 가르쳤다. 공자는 평상시에서
이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시경의 말로 가르쳤고 서경녀의 말로 가르쳤고 그 예를 실천하는 것으로서 가르쳤고 그죠? 그리고 또 이 시경의 악보가 악이니까요, 그죠? 공자는 일반적으로 공자가 이제 시서예약으로 산정해서 이제 학제자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시경, 서경, 그죠? 뭐 예기, 악경, 뭐 예경, 악경 이렇게 하듯이 그죠? 학파를 갖춰간 이래는 그죠? 천지인의 원리에 통달해서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통청지인왈유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죠? 그 만물의 어버이가 양의 역할을 하는 것이 천이라면 만물의 어머니로서 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부모,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인간, 그죠? 인간이 있어야 이제 또 만물, 그 삼재라 그러거든요. 천지인의 원리에 통달해서, 그죠? 이제 국리정심을 통한 수기친 내성외양의 인심을 구현하려는 선비학자들을 지칭한다 말이에요, 그죠? 그 뭐냐면은 단순한 이제 그 뭐냐면은 그 앞에 육류에 있잖아요, 그죠? 예악 사어 서수라고 하는 인간의 도리만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거기서 한층 더 나아가서 국리정심,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인간이 해야 할 도리가 있으면은요, 그 도리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왜 나왔느냐 하는 한층 더 높은 근원, 이치를 탐구하고, 그죠? 그리고 자기 마음을 바로 잡아서, 그죠? 그 다음에 수기치인 내성외양의 이념을 구현한다는 말은, 그죠? 자기 자신, 그죠? 그러니까 근본이 되는 자기 자신을 수양해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그죠? 혹은 이제 안으로는 성인의 덕을 쌓아서 밖으로는 왕도 정치의 이념을 구현하려고 하는, 그죠? 선비학자 군자 이래는데요. 이제 선비학자 군자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단순하게 이제 기술을 하거나 혹은 강제나 억압은 한 것이 아니라요. 이제 그 인간의 자기 완성, 그죠?를 지향하는, 그죠?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또 뭐냐 하면은 그 의식주라고 하는 전문적인 기술에 종사한다기보다는요, 앞에 얘기했던 그 마음을 바로 잡아서, 그죠? 의지를 성실하게 해서 자기 자신을 닦고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도 뭐냐 하면은 성인이 되도록 가르치고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유라고 하는 말이야, 그죠? 이런 유가 되라고 가르쳐주고, 그죠? 하는 사람. 유가 되라고 배우는 게 유교 내지는 유학이다. 문자적인 의미에서 본다면은, 그죠? 이렇게 볼 수 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많이 들었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내성외양인데, 특히 이제 외왕 부분이, 당시에는 왕이 그 유학자가 왕이 되는 일은 없으니까 도대체 밖으로 왕도 정치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건지. 네, 사실은 이제 왕도 정치의 이념은 이제 그 중국의 고유한 정치 의미로서는 이제 가장 왕도 정치의 이념이 잘 나타나 있는 거는 서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경은 이제 백성을 중시하고 백성을 근본으로 여기면서 덕을 쌓아가지고는 이제 덕대로 다스리는 거, 그죠? 힘이나 강제로 의해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덕의 이념을 실현하는 건데, 글자 그대로 보면은 이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요 글자가 보면은 이게 여기 하늘이고요, 땅이고요. 하늘과 땅을 계승해서 사람들한테 베푸는 거, 그죠? 천과 지를, 그죠? 천지의 이념을 계승해가지고는 사람한테 베푸는 게 이제 왕도 정치거든요. 왕하고는 이제 군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그죠? 왕은 뭐냐면 이념적인 거예요. 그죠? 하늘과 땅을 계승해서 다스린다면은 군이라고 하는 것은 보좌 위에 앉아가지고는요, 지팡이를 들고는 입으로 명령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보면은
이념이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이제 군은 지위로서 얘기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유자가 왕이 가장 덕 있는 사람이 왕이 됐던 시절이 있었냐 없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실은 유교에서 주창하기를 옛날에 요순 우탕 문무주공 할 때 있잖아, 그죠? 요임금 순임금 우탕 문무주공 이 사람들이 다 뭐냐 하면은 이제 가장 안으로 성인이면서 왕이에요. 성왕들이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전락해 오다 보니까는, 그죠? 이제 가장 성인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혈통이나 있잖아, 그죠?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왕이 된 거죠,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유교가 지향하는 거는 가장 덕 있는 사람이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야 된다. 서열상 가장 덕 있는 사람은 뭐냐? 인의예지가 그죠? 덕이다. 인의예지는 뭐냐?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이다. 동물하고 인간한테 비교해 보니까는 동물은 잔인한데 인간은 측은할 줄 안다. 동물은 부끄러워하고 미워할 줄은 모르는데 인간은 안다. 동물은 사양할 줄 모르고 존경할 줄 모르는데 공경할 줄 모르는데 인간은 할 줄 안다. 그 다음에 동물은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 모르지만 인간은 할 줄을 안다.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한 건 뭐냐? 인의예지의 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인의예지의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듯이 인의예지의 덕성을 많이 지니고 있을수록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연적으로, 필연적으로 보면은, 그죠? 도덕성에 따라서 인간의 우열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보면, 그죠? 우리 내가 항상 에버랜드의 사자 동물 얘기를 하는데요. 에버랜드의 호랑이나 사자를 보면은 누가 왕이 됩니까? 힘센 놈이 왕이 되잖아요. 네. 힘센 놈이 다 차지해가지고는 이제 왕이 나오기 전에는 차끼리 힘으로서 겨루잖아요. 그래서 힘으로서 겨루어가지고는 왕이 나오면은 이제 가장 힘 있는 놈이 왕이 돼가지고는 왕이 다 차지하면서 다스리잖아요. 그죠? 네. 이제 이게 동물의 세계란 말이야. 동물의 세계인데 이제 유교의 세계에서는 그런 인간은 이제 유교에서 봤을 때는 그런 힘이라든가, 그죠? 힘으로 다스리는 거는 바로 패도 정치란 말이야. 그죠? 적어도 인간의 세계, 인문의 세계는 뭐냐면 힘에 의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덕에 의해서 다스리고, 인간의 덕을 실현할 때 인간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사회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왕도 정치가 실현될 때 가장 인간다운 사회다. 이제 그렇게 본 거죠. 네. 그래서 다음 내용으로 연결을 시켜보면, 그렇다면 유학의 목표가 무엇일까를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었던 경서가 있는데, 시경은 문학에 해당되고, 서경은 역사학에 해당되고, 역경은 철학으로 유비될 수가 있어서, 이러한 책을 읽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때, 인문학의 함양을 통해서 인본 및 인문주의를 표방한다라고 이제 이해해 볼 수가 있고, 자신의 입장에서의 수기의 학은 타자 입장에서는 치인의 교가 자기와 타인은 상호 성장하는 관계다라는 것을 비춰보면, 학문과 교육과 정치가 이 세 가지가 일체가 되는 것을 표방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유교에서 이제 공자가 가르치는 교재가 뭐냐 하면 이제 시서역이거든요. 네. 이제 공자가 이제 시서 예는 주로 이제 실천하는 거니까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육예, 그죠? 육예, 그러니까는 이제 예악 사어 서수로서 인간의 도리를 이제 실천하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꾸며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시경, 서경, 역경을 배워가지고, 그죠? 시를 배워가지고는 이제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감정을 이제 뭐 좀 다스리고, 그죠? 시삼백이, 이러니 폐지하니 왈사무사라 그러듯이요. 그죠? 사악한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사람의 이제 정서를 함양하는 것이 이제 시라고 한다면은 이제 사건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는 이제 시비선악을 가르쳐 주는 게 이제 서의 역할이고요. 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변역, 교역, 불역, 이간을 통해 가지고는요, 그 중정의 이치, 그죠? 그 알맞고 바른 도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게 이제 역경인데, 이제 이 시서역은 이제 인간을 꾸며주는,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치면 전형적인 이제 인문학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공자 이래로 이제 공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그 공자는 당신이 살았던 당시의 사회를 이제 무도의 상태, 도가 없는 상태라고 묘사를 하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도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도도 인간의 도를 세워야 된다, 그죠? 도가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 도를 높인다, 인도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은 금수와 더불어 살 수 없고 사람은 사람하고 살아야 된다, 사람과 금수는 확연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바탕하에서요, 이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인간의 결이 뭐냐 하는 것에 이제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어에서 최초로 이제 인간, 성이라는 글자가 나오거든요. 전에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은 이 성이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이 성이라는 글자가 나오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생이라는 글자가 있었고요, 이 성이라는 글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 생은 이제 몸으로서, 그죠? 이 생은 이제 이 몸이잖아요, 몸. 아이고 이 몸이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이제 이 성자는 여자가 나고 이거는 혈통이거든요. 이거 혈통인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보면은 같은 거예요. 우리 보면 동물도 보면은, 동물에 개가 있으면 개 겉모양도 보면서 혈통에 따라서 이 개는 괜찮은 게, 저 개는 멍한 개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시대에 따면은 공자에 와서 비록 이 성이란 글자가 생겨요. 이 심 플러스 생이잖아요, 그죠? 이 심장을 나타내거든요. 우리 몸을 통제하고 주재해가지고, 생물학적인 몸을 통제하고 주재해가지고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가치로운 것이 바로 이 인성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뭔지를 이제 탐구해가지고요, 인간의 본성을 추구하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자가 한 거는 뭐냐면은, 인간의 본성에 기반해가지고는 뭐냐면은, 인간의 본성에 기반하는 건 바로 그게 인본이잖아요, 그죠? 그죠? 인본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기반해서 인간에 기반해서, 그리고 그죠? 인간의 본성을 실현하는 그 인문이거든요, 그죠? 인문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유교적인 말에서, 이제 공자적인 말에서는 이제 공자가 학문을 얘기할 때요, 박학문, 신문지, 명변지, 그 다음에 신사지, 독행지 이랬거든요. 이제 널리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박학지, 그죠? 그 다음에, 심사지, 그죠? 그래, 신중하고, 아주 깊이 있게 묻고, 그죠? 그 다음에 밝게 분별하고,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돈독하게 행위하는 실천의 총체로서의 이제 학문을 이제 공자가 주창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공자에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 인문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내가 아까 그 에버랜드의 사자 늑대를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요, 잔인한 동물적인 상태를 벗어나서, 그죠? 인간의 상태, 그죠? 문명의 상태, 문화의 상태,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뭐냐면은
그 인간의 본성에 입각해서 사는 것은 어떡하냐. 본능이 아니라 본능이 아니라 본성에 입각해서 사는 게 어떤 거냐. 이제 이 입장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죠? 인성과 인본에 해서 인문주의 문화를 이제 꽃피우고자 했던 것이 이제 유학의 목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유교, 유학 그러는데요. 유를 배운다, 유를 가르친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배운다는 입장에서는 이제 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배우는 건 누가 가르쳐 줘야 배우는 거고요.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을 배우는 거니까요. 거기서는 이제 교락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아까 수기치인지학, 근데 그죠? 이제 유교는 이제 자신의 입장에서는 숙이고, 그죠? 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치인의 교가 되는 거죠. 그죠? 단어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 얘기에 있는 말이지만요. 뭐 교학 상장,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리고 이제 뭐 다 하는 말이지만 학문은 유교도 이제 정교일치인데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정교 일치라고 하는 것은 정치와 종교의 일치라 그러는데요. 유교는 이제, 그 정치와 유교적인 정교의 일치는 뭐냐면 정치와 교육의 일치인 거예요. 그죠? 정치는 바로 이제 교화적으로, 그죠? 계몽적으로 이제 시행돼야 된다. 그죠? 자기의 본성을 자각해서, 이제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정치의 목표다. 정치의 도구로서 물론 형벌이 사용되지만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 보조적인 도구다 말이야. 그죠? 뭐냐면 깨우침이나 가르침을 이끌기 위한 보조적인 도구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유교에 대해서, 그리고 유교에 있는 유에 대해서, 그리고 유교가 가지고 있는 이제 목표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가의 이제 핵심적으로 있는 도통론과 중용, 그 중에서도 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유가의 도통론은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냐면, 유가는 궁극의 근원을 하늘, 천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표준으로서의 하늘은 중으로 표상이 되며 만물의 대본이 됩니다. 따라서 인간의 올바른 길은 중함으로써 하늘의 천지화육 작용에 동참하는데 성립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조금 쉽게 풀어서 이해해 본다면 어떻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교수님? 다 이제 자, 우리 4대 성인이 봅시다. 예수, 부다, 소크라테스, 공자, 그죠? 공자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궁극 근원을 이제 나름으로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나름으로 깨달은 사람인데, 이제 뭐, 이 궁극 근원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제 궁극 근원이 하나님이라 그렇기고요. 어떤 사람은 뭐 도라고 얘기했을 거고요. 또 뭐 어떤 사람은 뭐 또 뭐 연기를 깨달은 거라든지 뭐 세상의 이법을 깨달은 건지 뭐 여러 가지 다른 식으로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유교는 이제 유교의 궁극 근원은 이제 뭐 중국 당시 말로, 그죠? 유교는 이제 공자에서는 그냥 하늘이라 그랬거든요. 중국 그전에는 물론 이제 뭐 상제라는 말도 이제 물론 사용했고요. 상제라는 말이 이제 보통은 그 하나라 때는 상제라는 말이 더 많이 사용되다가 이제 주나라로 넘어오면서 이제 상제라는 말이 이제 하늘이라는 말로 이제 대치됐다고 또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논어에서는 이제 상제라는 말은 사용 안 됐고요. 공자는 항상 궁극 근원을 이제 하늘이라는 말로 이제 묘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하늘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하늘이 뭐냐에 대해서도 뭐 이제 보통은 뭐 물질천, 뭐 또 운명천, 뭐 또 재행천, 도덕천, 의리천, 뭐 학자에 따라서 많이 나누는 사람은 보통 8개, 9개까지도 이제 이 고문헌에서 사용되어 있는 하늘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공자에서 사용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만물을 이제 주관하고요, 사실을 운행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도덕의 근원으로서, 그죠? 천생이었다. 하늘이 나한테 덕을 주셨다. 그죠? 하늘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늘이 무슨 하느냐, 사실을 운행하고 만물을 주체하면서 하늘이 무슨 말을 하느냐, 주로 이제 공자에서 사용된 그런 거죠. 천생증민하사 유물유측하니 민지병이하니 호식의덕하다, 뭐 그런 시경에서 나오는 구절을 갖고 오면서 공자가 말하기를, 이 시를 지은 자는 이제 천을 아는 사람이라 하되, 주로 이제 이게 도덕의 근원으로서 이제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서양 철학에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제 궁극자를 비유를 주로 이제 선의 이데아로서 태양에 비유하잖아요. 그죠? 소크라테스가 이제 플라톤의 입을 빌려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이제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장엄함이나 위험에서 모든 만물을 능가하면서도요, 이제 만물의 근원, 그죠? 만물의 근원, 태양이 있어야 모든 만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식의 근원, 태양이 밝잖아요. 밝아야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자체로서 그래서 선의 이데아로서 태양, 그렇게 여기 보면은 이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계통에서는 이제 만물의 근원, 도덕의 근원, 인식의 가능 근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하겠죠. 그죠? 뭐 다른 종교 학파도 이제 여러 가지 있고, 도자도 이제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도생지 그랬잖아요. 그죠? 도는 만물을 있게 하는 것으로서 이제 도를 얘기했듯이, 이제 공자도 나름대로 이제 얘기하기를, 이제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사시와 만물에 운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체의 말이었고, 덕의 근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맹자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또 중용에서도 나타나고요.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 교그라고요. 그죠? 진기심자는 지기성이요, 지기성자는 지천이니, 종기심, 양기성, 소위사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인간의 본성, 그 다음에 인간의 착한 마음은 다 어디서 왔냐? 하늘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 맹자가 이렇게 하듯이요. 어쨌든 간에 이제, 하늘이 이제 궁극근원이라 말이에요. 한글의 궁극근원이 이제 보통 하늘을 할 때 이렇게 줄을 긋잖아요. 그죠? 근데 이 중자를 보면은요, 중자를 그냥 이렇게만 끊어놓으면은 있잖아요. 보면은, 이게 뭘 나타내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보면, 그죠? 이거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궁극근원 자체는, 그죠? 완전자이거든요. 완전자는 뭐냐 하면 악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은, 악하면은 뭔가,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려고 나쁜 마음까지 가지면서 하는 것이 그게 악하는 거거든요. 악은 옛날부터도 존재론적으로 이제 선의 결핍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아까 플라톤도 보면은 그 태양을 선이라 그랬잖아요. 유교에서도 도덕의 근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듯이 이제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이 중자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뭐냐면은, 이거는 수평적으로 이렇게 끊는다면은, 그죠? 이게 단순하게만 이렇게만 안 되고, 시간, 공간에서 다, 그죠? 다 적용되려면, 시간으로도 적용되려면 이렇게 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현실에서 어디에 적용하려면은, 요렇게 끈다는 거예요. 그죠?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뭐냐 하면은 곱자라든가 뭐 할 때 보면, 네모 할 때도 이 표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래도 긋고 저래도 긋고 하듯이 이렇게 긋고, 그죠? 시간을 맞추고. 이게 사실은 이제 가운데 중자는 곧 뭐냐 하면은, 이제
한일자다. 이제 한일자를 이제 구체적 현실에서 시 공간에 이제 적용한 거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다산 정약용도 이제 중물 뭐 천명지 성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하늘은 그 자체 선이고 궁극 근원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책에 이제 우리 항상 인용되는 거지만은요, 이제 서경대우모에 보면 이제 이 중자가 이제 등장을 해요. 등장해서 이제 하늘이 이제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하늘이 최초로 처음에는 요임금한테 이제 도를 주고요. 요임금이 이제 그 도를 이제 순임금, 우임금한테 전수했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다는 16자 신법이잖아요. 그죠? 그 인심유의, 도심유의, 유정유의, 윤직걸중, 그죠? 인심이라고 하는 것은 위태롭고 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음미하니까는 오직 정성스럽고 오직 한결같이 해가지고는 그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 그랬거든요. 그때 중이 나오거든요. 그 중이 나오는데 이제 이 중이 이제 주역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대중이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대중이정. 그래서 이제 주역을 중정사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중정사상이라 그러는데, 중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이에요. 표준으로서 이제 치우치지도 않고 기울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거죠. 딱 알맞은 상태를 이제 중이라 그러는데, 중을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기울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는 표준을 통해서 정에 도달한다 그랬거든. 대중, 크게 중함으로써 이제 정한데,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에 도달해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죠? 발을 정자 보면은, 그죠? 한일자에다가 일을 짓자잖아요. 그죠? 발이 딱 그 도달한 상태를 나타내거든. 근데 중을 함으로써 정이 되는 거예요. 정이라 할게 바른 게 뭐냐? 이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다른 거는 뭐냐면 표준으로서 하늘에 도달해 있는 상태예요. 그죠? 사실은 이제 시 공간에서 단순하게 그냥 하늘 그 자체를 이렇게 한다면 이 하늘의 그 자체가 시 공간에 적용되어 있는 게 중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 중을 실천하면 어디에 도달합니까? 표준으로서 하늘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글자가 정확하게 나타내지는 글자 잘 보면은 그죠? 그 사람들이 희한하게 만들어 놨어요. 보면 그 대중함으로써 정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바른 게 뭐냐 그러면 사실은 바른 게 뭐지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요, 이제 기독교 믿는 사람은 내 항상 그러지만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바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이게 하나님에 도달하는 게 바른 거고요. 우리가 종교를 안 믿는 어쨌든 간에 하면은 바른 게 뭐냐, 그죠? 법률에 딱 알맞는 게 바른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도덕에, 그죠? 도덕, 법에 맞는 게, 그것도 다 보면 그게 바른 게 뭐냐면, 이게 궁극자를 법에 보면 법에 부합하는 상태고요. 일상에 우리가 예의, 범절이 있다면 그 예의, 범절을 부자라는 게 바른 거라고 하듯이. 글자를 그렇게 만들어 놔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서경대우모의 근원을 더 가지고는요, 이제 이 서경대우모에 있는 구절이 이제 전에 얘기했지만 논어 요할편에 보면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맹자 마지막 장이 진심장인데요. 진심 하편 마지막에 또 그런 그 도통선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말이 이제 그대로 인용되면서 이제 되어 왔는데, 이 도통선은 상당히 이제 끊어져 있다가 이제 그 한나라 말기 때 이제 한유라는 사람이요, 그죠? 원도라는 말을 해가지고 이제 불교와 대적하면서 이제 도통서를 세우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름으로 이제 주자라는 사람이 이제 이 아까 서경대우모를 그렇게 그 전에는 크게 주목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는데 이제 이 주자라는 사람이 서경대우모 16자 신법을 이제 재발견하고 재해석하면서 이제 인심과 도심, 그죠? 유정유일이라는 말을 재해석하고, 그 다음에 윤집걸중, 그죠? 이제 그 중이라는 말을 재해석하면서 이제 갖고 와서 그것을 어디다 썼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사서에서 다룰 중용 있잖아요. 그죠? 중용을 해석하면서 이제 그 중용 장구서를 쓰면서 이
도통론에 대해서 명확한 이제 그 천명을 했거든요.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나중에 중용 볼 때 보면 좀 더 나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해당되는 그 고전에서의 구절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었는데요. 네. 논어의 이제 양화편을 보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자공이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저희들은 어떻게 기술하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무슨 말을 하시던가 사시가 운행되고 온갖 만물이 생장하는데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던가 라고 해서 어떤 천에 관련된 내용을 논어에서 내가 아까 볼 수 미리 있습니다. 얘기했죠, 그죠? 네. 이제 하나는 이제 여기는 이제 만물의 근원으로서 이제 주로 이제 도가 되겠죠, 그죠? 참천이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다른 편을 보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이 나에게 덕을 주셨는데 환태가 나에게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 또한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덕의 근원이잖아요. 그죠? 천생 덕의 여삿다. 이게 덕의 근원으로서 이제 하늘이잖아요. 아까는 만물의 근원으로서 근원천이 되겠고, 이게는 도덕천이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보면 이제 요할편에 요임금께서 말씀하셨다. 수나 하늘의 역수가 너의 몸에 있으니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 온 천하가 공공하면 천록이 영원토록 끊어질 것이다. 순임금도 우임금에게 또한 그것으로서 명령하셨다. 탕임금이 말하길 그리고 주나라 무왕이 크게 베푸길 이런 내용이 또 요할편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거죠, 그죠? 네. 아까 인심유의, 도신유의, 유정률, 윤직걸중, 그죠?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 그죠? 천의 역수가 내 몸에 있으니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경 이제 대우모 지금 16자신법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 제께서 말씀하셨다. 우야 하늘의 역수가 너의 몸이 있으니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음미하니 오직 정성스럽고 한결같이 하여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 온 천하가 공공하면 천록이 영원히 끊어질 것이다. 네. 이 내용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이제 도통론의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중을 한번 살펴보면 선생님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중이라는 것은 지사문자 또는 시족사회를 상징하는 깃발을 의미를 했고, 이게 나아가서 치우침과 구별되면서도 다른 것들과 알맞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 이제 중용에서 이제 중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그 중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면 중용으로서의 중의 내용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고 중하로서의 중의 내용도 이해해 볼 수가 있고 시중으로서의 중도 이해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세 가지의 의미를 좀 자세하게 보충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이제 그 중자 의미를 용례나 이런 걸 전부 찾아보면 이제 지사문자, 깃발, 치우침 이런 게 나는데요. 일단은 이제 이 보통 중자 보면은 이게 깃발처럼 보이잖아요. 깃발. 네. 깃발 딱 세워놓으면은 이제 광야에서 이제 무슨 깃발을 세워놓으면은 이제 깃발 보고 모이는 거예요. 그죠? 네. 혹은 전쟁이나 할 때 보면은 이제 깃발을 올리면은 공격, 후퇴, 깃발이 이제 모든 것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표준, 그죠? 표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임금이다 말이야. 내가 대통령이다. 정치를 한다 말이야. 그죠? 행정을 베풀 때 제일 먼저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행동을 베풀 때 제일 먼저는 어떻게 찾아야 했냐면은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은 이거는 어디에 근거해가지고는 무엇을 어떤 그걸 해야 되는 법전이라든가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 근거에 의거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근거가 그게 뭐냐면 표준이잖아요, 표준. 그죠? 표준으로서의 중용이라는 거예요, 그죠? 중용의 중은 표준, 그죠?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표준이라고 생각하면 또 잘못되는 게 이제 맹자 안에도 나오는데 보면은
1부터 10까지 있으면은 5가 이게 그 중카이키는 가운데 중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운데 중 그러잖아요. 그죠? 뭐 적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죠? 그 맹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산술적으로 중간 딱 잡아가지고 이 중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그 하나를 잡고는 다 놓치는 거다 하면서 이제 항상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수시응변해야 되는 거라는 걸 이제 그 맹자가 예시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맨 먼저 중이 갖고 있는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아까 그 하늘의 표준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한일자가 가운데 중자로 이제 시공간에 맞게 이제 변용된 게 중자라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중용에서 중자가 갖고 있는 첫 번째 뜻은 뭐냐면 표준이란 뜻이에요. 표준. 그죠? 표준이란 뜻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하의 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치우침, 뭐 기움 그랬잖아요. 그죠? 치우치고 기울고 그랬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뭐냐면은 가운데 중자를 이렇게 눕혀놓고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눕혀놓고 보면 요 물건 놓고 여기 물건 놓고 한일자도 이렇게 보면 한일자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놓으면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나 이렇게 되는 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나 그죠? 세워놓고는 이렇게 되는 거 그죠? 높여놨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안 되는 게 중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중해 중은 일반적으로 이제 평형 혹은 균형의 중이에요. 그죠? 평형 균형을 맞추는 게 중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시중의 중이 어려운 거예요. 그죠? 요거는 이제 보통은 이제 음악에서 나왔다 그러고 또 맹자가 보면 맹자에서 또 나왔다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죠? 때에 알맞으면서 그죠? 음악이 보면은 각각은 각각 놀지만은 그게 어우러져 가지고는 장엄한 음악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시중의 중은 어떻게 보면 완성이자 조화로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시 이제 좀 정리를 하면은 뭐냐면은 이제 표준으로서의 중은 뭐냐면 치우치거나 기울거나 넘치거나 모자라지 없는 뭐냐면 원래 거기에서 원래는 법전이나 근거에 의거했을 때에 거기에 해당되는 표준을 찾는 게 이제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첫 번째 거기에 근거해서 표준을 찾았으면은 항상 표준을 근거를 해가지고는 그대로만 적용하면은 어떻겠습니까 보면은 현실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는 맹자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장성한 남녀는 손을 잡으면 안 된다, 그죠? 그런데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 그죠? 내가 손 넣어갖고 잡아 끌어들일 수 있는데, 살려줄 수 있는데, 안 잡아주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맹자 그랬어요.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 손 잡아주면 안 된다고 해갖고 안 잡아주면 금수다 그랬거든요. 그죠? 응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사람이 항상 보면은 문자 자체에만 의존해가지고는 사람 보면 문자주의에 빠져가지고는 그게 고정불변인 것처럼 하잖아요. 그죠? 뭐 우리 강상의 윤리가 있는데 어떻고 하면서 불변하는 것처럼 막 생각해가지고, 그죠? 항상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죠? 시간과 공간에 맞게, 시간에 맞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치우쳐서 안 되고, 공간에 맞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치우쳐서는 안 되고, 그죠? 항상 적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희노애락 미발이 중, 발이 계중절 위주하학하고 하고, 그죠? 치중하면은 뭐 천지위원 만물유근하고 하듯이 이제 중용에 보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이제, 구절이 나와요. 그죠? 희노애락 미발이 중 발이 계중절 위지화학 하면서 그냥 하여튼 그게 이제 중하의 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중의 중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음악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표준이라든가 균형이 각각으로 논다 그러면은요, 이제 항상 보면은 앞에도 맞추고 뒤에도 앞 세대와 뒷 세대, 그죠? 그러고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도 이제 이게 맞춰야 되는데, 이제 논어에도 공자가 이제 백이숙제라든가 유해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을 이제 얘기하고, 특히 맹자에 보면 이게 가장 잘 나타나 있거든요. 맹자에서 보면은 이제
백이숙제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인을 구해서 인을 얻은 사람이지만은 더러운 사람하고는 절대로 같이 서지도 않는 거. 자기를 깨끗하게만 유지하는 사람. 그죠? 물론 그 사람은 성인 중에서도 성인의 깨끗한 사람이다. 성지청자라고도 얘기하지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좁은 사람이야. 그래 맹자가 평해버려. 그러다 유아애 같은 사람은 뭐냐면은 아무리 더러운 사람하고도 다 어울리지만은 자기 자신을 그죠? 그 더러운 사람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안 더럽히는 사람. 그 사람은 나름대로요. 그죠? 성지화자다 얘기하지만은 그죠? 그 사람은 거만한 사람이야. 그냥 공자는 이 사람들하고 다르고 공자 스스로가 뭐냐면 나는 가히 할 수 있으면 하고 가히 할 수 없으면 하지 않는다 말이야. 그죠? 때에 알맞게 딱 하면서 항상 그 수시로 그죠? 의에 알맞게 하면서 수시 변용하고 자유자재로 그죠? 하는 사람 그죠? 그 완성된 그죠? 한 사람. 그게 시중의 중이거든요. 이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표준을 찾고 형평계와 균형을 맞추면서 앞뒤 전부를 맞춰가지고는 조화를 이루어서 완성된 것을 추구하는 게 바로 이제 중의 의미다 말이에요. 그죠? 유교는 항상 중용에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중용이란 말이 그냥 그죠? 굉장히 이렇게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단순한 산술적인 평균도 아니고요. 또 어떤 표준을 찾아서 거기에만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요. 표준을 찾고 그다음에 뭐냐면은 그 형평과 균형을 맞추고요. 또 더 장엄하게 완성까지 하는 그까지 가야 유교의 중용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중용에 대한 내용을 한번 그 중용이란 책에서 살펴보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순임금은 크게 지혜로운 사람일 것이다. 순임금은 묻기를 좋아하시고 가까운 말도 살피기를 좋아하시고 악을 숨기고 선을 선양했으며 양극단을 잡으시고 그 중을 백성에게 썼으니 이것이 바로 순임금이 되신 까닭이다. 이런 이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유학에서 이제 그 앞서 말한 것은 이제 도통론과 중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다라면 그럼 그것을 바탕으로 인간과 사회를 어떻게 바라봤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유학에서 보는 그 인간을 어떻게 이제 이해해 볼 수 있냐면 유도는 천도이며 유학의 도덕적인 기원은 하늘에 있으며 표준으로서의 하늘은 중이듯이 인간의 행위는 중용의 도를 실천하는 데서 선이 성립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어떤 하늘이 중으로 표상이 되고 기울어지거나 치우침이 없는 그 상태를 사람이 실천하는 데에서 그 유학에서 어떤 바라보고 추구하는 인간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그 보충해서 아니면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을까요? 요거 다해? 뒤에 더 없어요? 뒤에도 있습니다. 뒤에 거 하고, 여기 앞에서 나왔던 그대로 반복이잖아. 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사서 중에 가장 조금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중용과 대학의 첫 구절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명을 일러 성이라고 하고 본성에 따르는 것을 일러 도라고 하고 도를 닦는 것을 일러 교라고 한다. 그리고 대학의 첫 구절, 대학의 길은 밝은 덕을 밝히고 백성을 새롭게 하고 지극한 선에 머무는 데 있다 라고 해서 이러한 사람을 길러내는, 추구하는 것이 이제 유학에서 바라보는 인간으로 이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에서 보는 인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 유를 배우면서 가르치는 인문주의를 표방한 유학에서는 인을 통한 자기 정립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인에 관련된 그 구절을 이제 우리가 사서에서 찾아보면은 안연히 인을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기를 이기고 예외로 복귀함이 인이니
하루라도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자기로 말미암는 것이지 남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겠는가? 그러니까 자기로부터의 인을 이제 설명한 부분이 있고, 또 인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을 논에서 찾아보면 대저인이란 자기가 서고자 하면 남을 세우고 자기가 통달하고자 하면 남을 세우는 것이다. 가까운 데에서 취하여 비유할 수 있다면 인을 실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 또 이제 맹자에서도 이제 인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인의 예지는 밖으로부터 우리를 녹여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지니고 있건만 반성하지 않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구하면 얻고 놓으면 잃는다. 이제 이런 어떤 자기 중심으로부터 출발로서의 인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다시 또 이어서 살펴보면 구하면 얻고 놓으면 잃으니 이 구함은 얻음에 유익함이 있으니 자신에게 있는 것을 구하기 때문이다. 구함에 도가 있고 얻음에 명이 있어 그 구함은 얻음에 유익함이 없으니 밖에 있는 것을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뭔가 자신으로부터의 어떤 인을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인간과 사회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하고 사회 혹은 인간하고 국가하고 관계는 어떤 것 같아요? 개인이 먼저인 것 같아요? 국가가 먼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본능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인간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인간도 한 사람 보고 인간이라 할 때가 있고, 네. 전체로. 그렇죠. 인간이라 그런 데 있잖아. 개인이 먼저인 것 같아. 전체가 먼저인 것 같아. 개인이 먼저냐, 국가가 먼저냐. 국가가 먼저냐, 개인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어려운 질문인데요. 개인 우선주의, 국가 내지는 사회 우선주의, 이것이 어려운 질문이 아니잖아. 개인이 우선이냐, 사회가 우선이냐, 사회주의로 갈 거냐, 전체주의로 갈 거냐, 개인주의로 갈 거냐. 저는 개인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지금 그런 철학에 기반해 있잖아요. 네. 인간 원자론, 사회 명목론 그러잖아요. 그죠? 네. 보통은 이제 개인 우선주의는 개인이 실체고 진짜 존재고, 사회라고 하는 것은,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밖에 없고 명분밖에 없고,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실체로서 개인의 행복을 실현시켜주는 하나의 도구인 거죠. 그죠? 도구인 거. 여기 보면 또 반대로 보면은 그야말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라고 하듯이 개인이라고 하는 것, 개인 하나만 있어 갖고는 사람 자체가 안 되니까는, 그죠? 이제, 더불어서, 여기 보면은 물론 이제 준 폴리티코라니라 그러기도 하지만은요, 이건 이제 호모 소시우스 그러고, 그죠? 이게 이제 준 폴리티콘을 라틴어로 번역해서 호모 소시우스라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준 폴리티콘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그러고요. 호모 소시우스는 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사회적 동물한데, 여기 보면은 또 사회 우선인 것 같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유교는 보면은요, 뭘 우선인 것 같아요, 보면. 인간과 사회, 인간과 국가, 해서. 뭔가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는 느낌이라고 들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국가에게만 쏠리는 것도 아니고, 이기적인 또 개인에게만 쏠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제 내성 외양처럼 안으로는 무언가 성인으로 추구하는데, 내성 외양, 수기침, 교학, 상관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맹자의 표적이 되었던 양생학파, 양주 같은 사람은 요즘 이제
우리 그 근세 이래로 그죠? 뭐 인간 원자론이라 그러나 그죠? 뭐 인디비주얼리즘 아니에요. 인디비드 아니에요. 그죠? 인디비주얼 뭐예요? 인디비드 나누어지지 않는 게 그게 개인 아니에요. 그죠? 반드시 이제 이런 쪽에서 양생학파, 그 양주의 쾌락주의의 동생, 그죠? 내 머리카락 하나 뽑아도 갖고도 온 인류를 이롭게도 안 하는 거. 철저하게 개인, 위아주의라 그랬지만은, 그죠? 현대 또 어떤 개인주의, 이런 쪽에서는 뭐냐면은, 이제 철저하게 개인이 우선인 거예요. 그죠? 개인이 우선이고. 또 보면은 약간의 왜곡된 그죠? 사회주의 내지는 전체주의는 뭐냐면은, 사회 우선이잖아요. 그죠?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은 꼭 그런 것도 아닌데 보면은 포퍼 같은 사람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보면은 전체주의자라 그랬거든요. 열린 사회의 적이, 오픈 소사이어티의 적이라 그랬거든요. 유교하고 서양에서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적 인간의 줌 폴리티코 호모 소시우스라는 말하고 유교의 이제 인간관은 있잖아요. 그죠? 같은 입장이에요. 그죠? 뭐냐면은 개인이 우선이냐, 사회가 우선이냐, 개인이 우선이냐, 국가가 우선이냐, 이 가운데에서 유교는 뭐냐면은 개인은 국가적이고, 개인은 사회적이고, 사회는 개인적이고, 그죠? 개인의 확장판이 국가고, 국가의 확장판이 개인인 거예요. 그죠? 닭이 뭐냐냐, 악이 뭐냐냐. 닭이 알이고 알이 닭이다. 굉장히 좀 모호한 것 같지만은요, 여기에 어떤 뭐냐면은 유교 내지는 거든요. 보면은 개인 원자론의 입장에서는 각각의 실체가 있어요. 각각의 실체가 자기가 이기심이라든가 합리적 이기심이라든가 자기의 이익에 모든 사람이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 극대화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하니까는 근데 내가 나의 이익, 나의 쾌락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근데 상대방을 어떻게 해도 상대방을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나의 쾌락의 도구로 이용해야 되거든. 그럼 내가 상대방을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상대방의 도구로 사용하면 상대방도 어떻게 하겠어요? 내한테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는, 그죠? 이제 서로 이제 규율을 정해서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개인주의는 항상 뭐냐면은, 개인의 자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보면은, 개인의 권리 있잖아요. 개인의 권리가 되는 게 이제, 개인의 자유를 실현해서 나는 게 그게 소유권 아니에요? 소유권. 그죠? 소유권. 그렇게 이제, 개인의 자유, 개인의 권리, 그 다음에 개인의 소유, 그죠? 소유, 이게 삼위일체로서 나를 형성하는 거예요. 항상 이 계약에 의해서 이제 상대와 나를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유교의 인간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유교는 뭐냐면 뭐예요? 덕윤리잖아요, 덕윤리. 인간의 고유한, 인간의 본성, 인간의 덕이 있는 거예요. 그죠? 공리주의자라든가 생물학주의자들은 쾌락을 추구하거나 거래에 의해서 이익을 주고받지만 있잖아요. 본성에 따라서 살 때 인간다운 본성에 따라서. 그 본성이 뭐냐면 바로 아까 뭐 맹자 얘기가 나오고 뭐 하잖아. 내 안에 있다고. 그죠? 내 안에서. 아까 천명지비 성이라 그랬잖아요. 하늘이 명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이게 인간의 본성인데 이 본성을 실현하는 것이 인간의 바로 도다 말이야. 근데 인간의 본성이 뭐냐? 근데 인간의 본성은 인이다 그랬거든요. 인이 뭐냐? 사람 두 사람 아니야, 두 사람. 사람 두 사람이란 말은 우리가 맨날 서양에만 익숙해져 있어가지고는 아까 줌 폴리티코, 줌 소시우스 이거는 막 아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 인간은 정치적 동물 막 그러는데 유교가 인간은 인이다 이렇게 했다 그 말이야. 그죠? 인간은 인이다 그랬다 그러면은 서양은 여기에 심오한 인간은 사회적 동물, 정치적 동물로 이렇게 있는데 인간이 인이다 하는 거는 오히려 인간이 인하다 하는 게 뭐지 이러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쪽에서 얘기하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 인간은 정치적 동물 하는 거 똑같은 말이거든, 사실은. 이는 두 사람이거든, 두 사람. 사람과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죠? 있어야, 그죠? 바로, 이냐자는 이냐라, 그죠? 어지린자 인이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서양에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죠? 인간은 준 폴리티코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은, 맹자가 이냐자는 이냐라 그랬거든요. 어지린자는 사람 두 사람, 그죠? 어지린자 두 사람은 두 사람이 인이다 말이야, 인이다. 이게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공동체적 동물이다, 정치적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다, 더불어서 함께, 그죠? 사람 아니에요, 사람. 관계, 그죠? 그죠? 이게 사실 같은 말인 거거든요. 같은 말인데도, 그죠? 우리는 보면은 서양에서는 이것도 서양에서도 유아 종차에 의해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또 인간이 이성적 동물이라고 그러거든.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서 나온다 그랬으니까 사실은 이 인간이 이성적인 동물이라는 말보다 더 근원적인 건 뭐냐면은 역사 정치적인 동물이라는 게 더 우선이라는 말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성도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서양은 정치적 동물한데 유아 종차에 의해서 동물하고 구별되는 거는 정치적인 공동체, 동물은 군집에 의해 가지고 본능대로 사는 거고, 그죠? 인간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정확하게 나오는 거든. 인간의 본성은 그 정치성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본성하고 본능하고 구별을 딱 하는 거거든요. 그죠? 인간의 본능을 이루는 것이 동물이라고 한다면은 이 동물과 구별되게 유알 종착의 일반 동물하고 구별되게 인간되게 하는 거는 공동체고, 이 공동체에서 이성이 발생하는 거.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기계라 그럴까요? 가슴의 기계라 그럴까? 이거를 지배해가지고는 이거를 비겁이나 만용이 아니고 용기로서 할 때 이게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인간의 감성에 있는 욕망을, 그죠? 절제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게 인간의 이성이잖아요. 그죠? 그거 마찬가지로, 그래야 인간답게 하는 거예요. 서양에서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파이레이아라고 하는 거죠. 후에 이제 키케로라는 사람이 휴마니타스라는 말로 이제 이걸 번역을 했는데요. 휴마니타스 파이메디아는 뭐냐면 인간의 이성을 돌보고, 이성을 돌본 사람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이성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이성을 돌봐가지고는 이제 공동체를 이끄는 그 사람 자유인이거든요. 이 자유인은 직업인하고 구별되는 거예요. 그죠? 노예하고 구별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서양에서 파이메디아, 휴마니타스의 이념을 정립했듯이 유교에서도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바로 이냐라는 말은 이 개인과 국가, 개인과 사회, 이게 상호, 인간은 정치적 동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의 본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 왜 인간은 사회적 인이냐? 어린애가 우물에 빠지는 걸 봐라 말이야. 그죠? 어린애가 우물에 빠지는 걸 봐갖고는 뭐 합니까? 계산에 의해 가지고, 그죠? 구해주는 게 이로울까? 안 구해주는 게 이로울까? 따지는 게 공리주의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린애가 우물에 빠지는 걸 보아도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지금 요거 해갖고 나 지금 우유 마시면서 내 몸을 기르는 게 쾌락에 중요하고, 나 간소서 애 구해주는 건 내하고 상관없어. 이 전형적인 개인주의 쾌락주의의 전형적인 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인간의 인이라고 하는 인간 본성의 근거에서 어린애를 우물에 빠지는 곳에서 구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뭐예요? 누구한테요? 사회에 향해져 있잖아요. 그죠? 사회로 향해져 있고, 사회는 또 내한테로 향하고, 그죠? 이게 동시동연적인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교적인 인간은 뭐냐 하면은 더불어서 함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안에 본성이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과 계약에 의해 가지고는 뭐냐면 나의 계약에 의해서 권리를 행사하고
또 계약에 의해서 의무를 행사하는 인간이 아니라 나의 본성에서 뭐예요? 따뜻한 마음, 타자에 대한 따뜻한 마음, 그죠? 그 마음, 그 배려심에 의해 가지고 상대방한테, 그죠? 자기한테 그냥 본성에서 우러나서 상대방한테 측은해하고 따뜻한 마음으로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소불용, 물시어인하고 기용립이 니빈하고 기욕달이 달인하는 것이 유교적인 인간이란 말이야. 그죠? 이 인간의 나의 자기 완성은 나의 수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치인하는 거예요. 그죠? 큰 사람 만드는 거예요. 치인은 뭐예요? 그죠? 뭘 통해서? 나의 수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나의 내성은 뭐예요? 뭘 기반해서? 나의 내성을 기반해서 이루어진다는 게, 이게 이제 유교가 갖고 있는 그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전형적인 이 통찰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유교적인 그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는 항상 지금 현재 근세 이래로, 그죠? 이제 개인주의라든가 이런 입장거 했고, 그 개인주의에 대한 반론으로서 또 물론 이제 사회주의도 나오고 했고 했지만은, 그죠? 개인주의 사회주의가 연합해서 요새는 근세 복지 이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요. 그런 그 계약이라든가 이익이라든가 본능으로서 아니고 있잖아요. 그죠? 유교적인 이 덕윤리는 본성에 더 입각해 있는 이잖아요. 그죠? 원래 인간이라는 거는 인간의 본성은 뭐냐 말이야. 이 본성에 입각해서 인간과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정립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자기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게 유교의 인간과 사회 관계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나중에 이제 좀 더 보면서 이제 뒤에서 보면 이제 쭉 메인자 대학 중용이 전부 보면 이제 다 인간과 사회 관계가 나오거든요. 가장 이제 제일 더불어 나타나는 것이 이제 대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대학 지도는 명명덕, 친민, 지어지선, 거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경물치지, 성의정임, 수신제가 지구 평천나, 요런 데서 제일 잘 나타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유학, 유교를 한 몇 시간으로 정리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한편 느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학이라고 생각하면 무언가 고리타분하고 되게 덜 진보하지 않고, 그리고 무언가 사회를 생각하지만 사회가 뭔가 개인을 옥죄는 그런 도구로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본 사설을 통해서 유교가 정말 생각하고 있는 한 사람 개인은 무엇이고,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개인과 사회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곧 사회고 사회가 곧 개인인, 개인의 확장이 사회고 사회 축소가 개인인,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보는 그러한 결을 느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유교에 대한 설명은 이로써 마치고, 다음 시간서부터 사서로 더 깊게 유학과 유교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